한다. 벡터의 내적부터 합시다. 아, 승빈이하고 찬영이가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구나.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갑자기 중간에 건너뛰는 부분이 있는데 교재 165쪽부터 169쪽까지는 교육 과정이 아니어서 안 합니다. 거기는 그냥 빼버리시면 되고 이제 오늘 할 내용은 교재 170쪽에 나오는 벡터의 내적부터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오늘 진도를 끝내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아마 다음 시간 정도 여기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과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가지고 오늘 벡터의 내적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배우는 벡터의 연산이에요. 우리가 벡터의 연산으로 총 4개가 있는데 3개를 앞에서 배웠어요. 벡터의 덧셈, 벡터의 뺄셈, 벡터의 실수배까지 3개를 배웠고 마지막에 나오는 연산이 내적이에요. 내적. 그럼 이 내적이라는 연산이 뭐냐 이러면 잘 들어. 이건 정의야. 왜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다.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한다. 내적을 한다. 그럼 여기에 약간 우리 숫자 곱하기 할 때는 하는 것처럼 여기다 점을 찍어요. 이게 내적의 기호예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적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랑 똑같으면 덧셈은 뭐예요? 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적이라는 연산을 배우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요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순간 산으로 간다니까 방향이. 벡터의 내적이 이런 거구나를 받아들이고 문제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어렸을 때 1 더하기 2는 1개와 2개를 더해서 3개가 됐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알겠죠? 새로운 연산이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정의가 이렇다.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해요. 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쓴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세타가 의미하는 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에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이제 일단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0일 수도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0이잖아요. 그죠?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180도잖아요. 그래서 얘는 0도부터 180도까지만 가능해요. 선생님, 270도는 왜 안 돼요? 하면 일단 다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 니네 마음대로 재면 안 되고 얘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잴 때는 시점 또는 종점이 일치했을 때 생기는 각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내 말 들어봐. 하나의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 하나의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얘가 아니라 얘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범위를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0에서 180밖에 안 나오겠지. 왜? 선생님 저는 270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요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에요. 됐죠? 여기서 시점이 일치할 때는 두 벡터가 이루는 건 안 헷갈릴 거죠? 반대쪽과 안 질 거죠? 180도 넘어가는 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어떤 벡터가 일로 와요? 어떤 벡터가 일로 와요?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얘로 설정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평행 이동해서 요로 보내면 얘하고 평행하니까 억각이라서 같은 각일 거거든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니네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찾을 때는 시점 또는 종점 일치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근데 이럴 때도 있어. 어떨 때도 있냐면 하나의 벡터가 이렇게 가. 하나의 벡터가 이렇게 가. 해도 두 벡터가 이루는 거 찾을 수 있겠니? 누구겠니? 각은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아니면 얘지. 어차피 이거 두 개 막국지각이니까 그때 얘야 1번 2번 1번 좋아. 그럼 얘는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1번 2번 재현이 네? 1번 2번 화살표가 일로 가고 일로 가 벡터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1번이야 2번이야?
야, 얘를 1로 갖다 붙이면 이렇게 가지 않냐? 네. 그럼 당연히 얘 아니야? 네.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 가는 각을 재면 돼. 아, 네. 이해했지? 그러니까 각부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느끼는 건 어때요? 아, 일단은 벡터의 내적이라는 연산이 개뿔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특이하다. 왜? 그동안 우리가 봐라. 벡터랑 더하면 결과가 뭐야? 벡터지? 벡터랑 빼도 결과가 뭐야? 벡터지? 벡터를 실수배해도 결과는 0일지 몰라도 0이라고 안 쓰잖아. A 벡터와 마이너스 A 벡터의 합은 0이 아니지. 0 벡터라고 쓰잖아. 내적이 일단 재밌는 건 유일하게 벡터랑 내적을 했다? 그럼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A 벡터의 크기를 구할 거지. 그럼 이거는 벡터야 스칼라야? 벡터가 방향이 있는데 스칼라가 크기만 있는데 A 벡터의 크기는 벡터야 스칼라야? B 벡터의 크기도 코사인 세타도 코사인 세타의 방향이 어딨어? 코사인 세타는 그냥 값이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벡터의 내적을 하면 그 결과는 스칼라로 떨어져요. 숫자로 떨어진다. 3, 2 막 이런 식으로. 알겠지? 심지어 얘는 뭐도 있냐면 다 A 벡터의 크기는 무조건 양수다.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B 벡터의 크기도 무조건 양수다. 인정해 안 해? 하지? 근데 코사인 값은 코사인 그래프를 줄 알지? 0부터 90까지는 양수지? 90도부터 180도까지는. 그래서 이 아이는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어. 심지어 이런 거 하면 이런 것부터 하다? 아,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했을 때 부호 먼저 관찰을 하면 얘는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고 뭐일 때도 있어요? 0일 때도 있죠. 이거 나중에 되게 스페셜하게 배울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언제 양수예요? 당연히 세타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으면 양이겠죠?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 음이겠죠? 이해돼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스페셜한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어떤 거 세 가지가 있어? 0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되게 스페셜하죠. 그죠? 봐봐, 이렇게 배우는 거야. 두 벡터를 내적했는데 0이래.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0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세타가 90도였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야? 두 벡터가 수직이다 이런 뜻이야. 그럼 두 벡터가 수직일 땐 내적이 무조건 0이네? 인정해?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거야? 1일 때는? 1일 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죠? 1은 아닌데.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코사인,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아니, 어쨌든 얘기하는 건, 좀 풀기 잘못했다.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지? 0에서 180도까지 따질 건데, 0일 때는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크기의 곱만 나오는 거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네가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내적값이 1과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되는 거 아니니까. 그죠? 요건 지울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게 내적이네?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크기를 갖다가 구하고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서 내적을 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다. 됐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분명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대로 끝내면 안 되고 내가 요 얘기 잠깐 해야 돼. 정사형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필수 예제 1번 잠깐 보면서 내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이게 일단 정이야. 외우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런데 말이야. 야, 니네 이런 거 알아 혹시? 수원에서, 수원 아니고 대수에서 배우는 건데 진짜 과목이 바뀌었는데 옛날 티나게 얘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요 길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요 길이가 A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런 거 잘하나요, 근데? 요 길이는 뭐예요? 코사인. 이 길이, 저 주황색 길이가 뭐야? 이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세타야. 그럼 요 길이 뭐라고 써?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줄 알아, 몰라? 진짜 알아? 모르면 모른다 해. 이 길이가 A 코사인 세타다 이런 걸 우리가 대수에서 배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내적을 공부했잖아요, 내적을.
그죠? 어떤 공부를 했냐면 야 네가 B벡터야 야 네가 A벡터야 근데 여기가 그럼 당연히 끼인각 세타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근데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내적을 하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럼 일단 니네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세 개를 구하면 돼. 알겠지? 여기가 절대값에 다시 무슨 뜻이야? A 벡터의 크기가 필요하죠. 미안하다. 잘 바꿀게. 요거 A라고 하고 요거 A라고 하고 요거 B라고 해보자. 됐어? 그럼 A 벡터의 크기가 필요하다 인정?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가 필요하다 인정? 그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다 인정? 해서 봤더니 이거 세 개를 한 번에 구할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봐 여기에 수선의 반을 떨어뜨려.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요 길이가 뭐야? 요 길이 뭐라고 쓸 수 있어? 요 선분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야, 이 선분의 길이가 비벡터의 크기 아니냐? 네. 에다가 코사인 곱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문제 풀 때 되게 유리해요. 세 개를 따로 구하지 말고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코사인 세타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다시 얘기하면 선분의 길이 곱으로 나온다고요. 내적이라고 하는 연산은 선분의 길이 곱으로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니, 무조건 이게 편한 건 아니고 되게 수선의 발 같은 게 스페셜하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 이해했어?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봐. 이렇게 정삼각형 도형이 있대. 됐지? 근데 봐라. 요렇게가 A 벡터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쉬운 거 하면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하나, 둘 해서 요렇게가 B 벡터래. 내가 일부러 어렵게 했다? 이게 A 벡터래. 그럼 나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해봐 그랬어. 그랬더니 봐. 이거 만약에 내가 한 변의 길이 이 정도 줬다고 쳐볼게. 이 정도. 됐죠? 그럼 A 벡터의 크기는 몇이야? 2지. B 벡터의 크기는 몇이야?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 왜? 요 길이가 몇일 거니까? 2분의 1일 거니까 내가 4등분했다 그랬잖아. 인정이 안 해? 맞지? 그 다음에 이게 정삼각형이라는 식으로 여기 몇 도야? 60도야. 그럼 뭐 하면 돼? 코사인 법칙 같은 거 쓰면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골 때려지는 거야. 여기 각이 몇 도야?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선생님 이거 내주 못 구하는 거 아닌가요? 못 구하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이거 세타라고 쳐. 이게 그러니까 특수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갖고 이거 대비를 하는 거예요. 세타라고 치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꽂으면 내가 필요한 건 너 따로가 아니라 너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아니냐고요. 그럼 이 길이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비율이니까. 비율. 얘들아 비율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잘라내면 요 길이가 몇이야? 응답해. 중점이야. 이 길이 몇이야? 1이겠지? 4등분 했잖아. 그럼 요 길이가 4분의 3이고 요 길이가 4분의 1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럼 요 길이가 4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4분의 5일 거 아니야. 그럼 정답은 이 선분의 길이는 2잖아. 요 선분의 길이는 4분의 5잖아. 두 개 곱하면 정답이 2분의 5잖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오.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다시 한번 이게 항상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고 크기도 구할 수 있고 크기도 구할 수 있고 끼인값도 잘 보이면 따로 해가지고 정의를 활용해서 풀면 돼. 알겠지? 근데 이런 게 특수학 같은 거 안 나왔을 때 빨리 뭐 생각해야 돼? 수선의 발을 내리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수선의 발을 내리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물론 이렇게 했대. 선생님 왜 수선의 발을 이게 막 그림 보고 공부하면 안 돼. 얘가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어차피 얘가 세타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쪽에 수선의 발을 내려도 괜찮지. 맞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B 벡터의 크기가 얘고
요 길이가 뭐야? 절대값 A 코사인 세타가 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 곱하기 이거여도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응. 자, 다시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정리할 거지? 쟤는 은채는 다시 보지도 않을 거고. 아이씨, 이 책이 안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은채야. 저는 11시부터 10시까지 그 1시간 풀수업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필기를 하든 다시 보면서 필기를 하든 필기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필기하면서 보면 응. 오히려 그럼 다시 봐야지 그러면. 네. 자, 이게 또 오해하지 마. 꼭 시점이 일치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제목을 정사형이라고 쓸 건데, 아니 수선의 발 내리면 돼. 두 개. 무슨 말이냐면 봐라. 이렇게 하나의 A 벡터가 있어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이 B 벡터예요. 나중에 봐라. 이건 나중에 진짜 유리해요. 특히나 공간에서 이거 되게 유리해요. 공간 벡터 풀 때. 됐어? 근데 문제에서 A 벡터와 B 벡터 내적한 걸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푸는지 봐. 내가 이렇게 할게. 여기 점을 A라고 할게. 여기 점을 C라고 할게. 아니 B라고 할게. 왜 이래? 됐지? 그러면 원래 여기 다시 한번 요 벡터의 크기가 필요하지. 요 벡터의 크기가 필요하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예를 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요렇게 오면 아이고 요렇게 얼추 비슷해 보이네? 됐네? 그럼 여기가 또 세트할 거 아니야. 평행이동에서 일치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 니네가 푸는 거는 내 말 잘 들어? 요거의 크기랑 요거의 크기랑 요각에 대한 끼인각 구하면 되는 거 맞지?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뭐 배웠지? 그거를 굳이 세타를 모를 때는 여기는 여기 잘 있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와 꽂아버리면 요거 내가 H라고 할게요. H 됐어? 그럼 나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얘를 선분 AB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AH의 길이만 해도 돼.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만 곱하면 되잖아. 왜냐하면 요 길이가 뭐니까? 절대값 B 코사인 세타니까. 이해했어? 근데 진짜 유리한 거 뭔지 알아? 저것도 귀찮아. 언제 저거 옮기고 있어? 그잖아. 옮기지 말고 이 새끼를 꽂아. H1이라고 할게. 이 새끼를 꽂아. H2라고 할게. 당연히 이거 꽂았고 이거 꽂았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요. 평행이동 시킬 필요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선분 AB의 길이 곱하기 그냥 H1 수선의 발, H2 수선의 발. 요 길이 곱으로도 구할 수 있는 게 내적이에요. 니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적당히 나올 거거든요. 시점이 일치를 안 해요. 어떻게 풀지? 정사를 꽂아버리는 거 아니야. 알겠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뭘 조심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내적이라는 연산은 뭐 있다고 그랬죠? 부호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 일부러 니네 보기 좋게 하려고 다 같은 방향으로 했거든요. 알겠어? 얘는 다시 한번 뭐 조심해야 되냐면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 애들이 무조건 양수로만 답이 나오잖아. 왜냐면 선분의 길이 곱이 음수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 쉬운 얘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가는 벡터가 요거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너를 A 벡터라고 했어요. 쉬운 얘기. 그 다음 여기에서 요로 와요. 해서 네가 C인데 요게 B 벡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나 뭐 해볼 거냐면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내적을 한번 해보래요.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얘 당연히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왜? 둔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 크기에다가 코사인 끼인각이라는 연산하면 무조건 음수일 거 아니야. 선생님 음수일 때는 저거 못 쓰네요? 저거 못 쓰네요? 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내 말 들어봐. 얘는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가 맞지? 내가 이거 세타라고 쓰면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드는 생각은 여기서도 선분의 길이 곱으로 내가 내적이라는 연산을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할 수 있다 이거야.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꽂아. 그럼 요각의 이름이 뭐야?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요 길이는 뭐야? 절대값 b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되지. 그럼 요거 내가 각변을 할 줄 알잖아.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절대값 b에 코사인 세타에 당연히 이게 음수거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요만큼이 뭔 거야? 요 길인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구하는 정답은 봐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봐. 내가 요 점을 h라고 쓰면 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선분 AB의 길이에다가 얘가 보니까 A 벡터의 크기니까 이해했어? 얘가 뭐야? 하면 A, H 길이의 부호만 바꾼 새끼 아니냐? 그러니까 A, H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주면 얘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설명하고 싶은지 알겠어? 동일한 거야. 수선의 발을 꽂아! 선분의 길이 곱을 구해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는 거지 결국은. 과정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해되겠어요? 다시 마지막 이렇게 어떤 하나의 벡터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로 가요. 또 다른 벡터는 요쯤에서 출발해서 절로 가요. C에서 D로. 됐죠?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예요. 두 벡터 내적하요. 어떻게 하면 돼? 두 벡터 내적하라고 하면 수선의 발을 꽂아요. 그냥 수선의 발을 꽂아요. 여기 H1 할게요. 여기 H2 할게요. 됐어? 그럼 결론은 A와 B를 내적하세요. 그러면 얘는 선분 A, B의 길이에다가 선분 H1, H2 길이에다 뭐 하나 주면 돼? 마이너스 하나 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 방향이 약 이러면 둔각일 거 아닙니까? 이해돼야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겠나요? 진짜요? 문제들 너무 쉬워요. 할 게 없네. 그러니까 거기 필수 예제 1번 같은 걸 내가 잠깐 보면 아니야 필기할 게 있으면 해. 기다릴게. 아니야? 필수 예제 너무 쉽고 내가 문제 하나 만들어줄게.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시험이 되게 잘 나올걸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되게 잘 나오냐면 이런 거 되게 잘 나와요. 여기 어딘가 A라는 점을 내가 0,0이라고 잡을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원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원 위에 여기가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한 2였다고 줘볼게. 됐지? 여기 좌표도 줄까요? 여기 좌표도 좌표 주기 싫은데요? B라고 하는 점이 한 6,0 정도 줄까요? 더 할까요? 8,0 줄까요? 됐죠? 그리고 여기 점이 한 5, 맞죠? 5, 한 3 정도 줄까요? 됐지?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A, B 벡터하고 A, P 벡터하고 요 아이의 최소 이런 거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 P는 어디 있어요? P는 여기 있어요. 원 위를 움직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사형을 모르면 되게 어려워요. 정사형을 알면 되게 편하고
내가 두 가지 해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잘 봐. 야, 내 말 들어봐. 어차피 A, B 벡터는 정해진 거죠. 정해진 거죠. 이건 정해진 거. 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이 내가 하는 것처럼 어차피 움직이잖아. 잘 모르겠으면 하나 찍어봐. 이렇게 A, P 벡터가 있다 쳐. 그럼 이게 최대일까 최소일까를 알겠니? 모르겠니? 모르겠지. 니네가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야. 얘는 정의대로 풀게요. A, B 벡터하고 A, P 벡터하고 여기에 코사인 B인각 해가지고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에는 왜 어렵냐면 P가 움직이면 요 길이도 달라지죠. P가 움직이면 E인 각도 달라지죠. 무슨 말이냐면 내 말 들어봐 제가 여기 있을 때가 클 것 같아. 여기 있을 때가 클 것 같아. 두 개 내적 A, B랑 A, P랑 내적하면 얘랑 내적한 거랑 비교하려면 누가 더 클 것 같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야, 얘는 A, P가 짧지. A, P가 짧지. 대신에 코사인 값이 작지. 코사인은 작으면 작을수록 값이 크지 않아? 감소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값은 최대를 만들기에 유리해. 각이 작으니까. 근데 길이가 짧네. 얘는요? 길이는? 긴데 코사인 각이 커졌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변하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의로 풀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의대로 풀기에는. 근데 우리가 정사형을 배우면 개 쉬워지는 거죠. 봐.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그럼 그때는 수선의 발 꽂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 곱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정사형을 꽂으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을 때보단 얘 있을 때 내적한 게 크겠네. 제 은치 알겠어?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더 유리하지 않냐? 왜? 더 멀리 떨어지니까. P가 여기 있으면 더 유리하지 않냐? 멀리 떨어지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일로 돌아오면 또 불리해지지 않냐? 그럼 제일 커질 때는 어디 있어야 돼? 중심. 아니죠. 지난. 여기 있을 때지. 여기 제일 정상이 제일 멀리 떨어지네. 이렇게. 여기에 P가 있을 때가 제일 큰 내적값을 만들어내겠죠. 왜?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곱하기. 이때가 제일 멀잖아. 그럼 최소값은요? 이쪽에 이렇게 접선. 여기에 P가 있을 때가 제일 작은 값을 만들어내겠지. 오, 그렇구나. 그랬더니 끝난 거야. 야, 요 아이의 최대를 구해봐. 어차피 요 길이는 8인 게 정해져 있었어. 곱하기 최대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봐요, 선생님? 그게 아니죠? 중심이 뭐였죠? 5,3이었죠. 그럼 여기에 5칸 왔다가 몇 칸 더 가면 돼요? 반지름 2였으니까 어디 가니? 반지름 2였으니까 2칸 더 가면 되죠? 8 곱하기 7이 최대. 최소는 8에서 5칸 왔다가 2칸 돌아가면 되죠? 3이 최소. 56, 24 이렇게 가게 돼. 이해되겠어? 진짜로? 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네? 할 수 있겠냐고. 못하겠냐고. 응답하라고. 연습 문제 그런 게 없어서 뭐라고? 연습 문제 그런 게 없어서 모르겠어요. 내가 찾아보고 있었어. 없네. 할수 있습니다. 나 교실 빨리 끝내버리고 딴 거 하자. 이게 제일 교실 별로야. 나. 그냥 돈 좀 샀으니까 내가 해주긴 하는데 영 난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풀이도 하나만 보고 갈까요? 이게 내적에서 되게 잘 나오는 주제인데 내적에서 이 주제가 되게 잘 나와. 진짜로. 그냥 내적 값을 구해봐라 문제는 잘 없어. 뭐 되게 쉬운 문제 몇 개는 있겠지만. 그래갖고 이거 나올 때 되게 잘하는 게 분해 되게 많이 해요. 분해. 원 나왔을 땐 특히 중심 분해라고 해요. 중심 분해. 무슨 말이냐면 A, P랑 내적을 하래.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유리한 이유가 있으니까 잘 들어봐. A, B랑 A에서 P로 한 번에 가지 마. 내가 원의 중심을 C라고 할게. 원의 중심을 C라고 하면 C를 들렸다가 봐. 요 새끼를 분해하는 거야.
어떻게? A에서 P로 한 번에 가지 말고. 아니 P가 여기 있대.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는 벡터는 중심 들렸다가 가는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맞죠? 다시 얘기했었지. 민치야 잘 만든다. A에서 C 들렸다가 C에서 P로 가도 돼요? 안 돼요? 같은 벡터 맞죠? 맞죠? 그럼 얘는요? 아직 전개를 안 배웠다. 좀 이따 할 건데 그냥 전개하는 거 지금 그냥 곱하기 식으로 하면 돼. 요거 전개하면 A, B 벡터랑 A, C 벡터를 내적하는 거 하고 플러스 A, B 벡터랑 얘들아 봐라 이거 분해한 이유가 나온다. C, P 벡터 내적한 거 나온 거 맞지? 맞지? 내 말 들어봐. 이거 중요하니까 얘 내적한 거는 쉬워요. 그죠? 왜요? 아니 이건 쉽지. A, B 벡터하고 얘는 고정된 거잖아. A, B 벡터하고 크기 8짜리 A, C 벡터하고 내적하라고 하면 얘는 심지어 크기도 8인 거 알지? 요 크기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피타고라스 같은 거 쓰면 되고 그다음 심지어 요 각도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맞지? 근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8 곱하기 5가 내적한 거야. 인정하니? 요거는 그냥 40이 고정되고 40. 야 이거 중요한 게 잘 왜 졸려? 왜 졸려? 졸려? 얘는 언제 최대겠냐?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A, B 벡터 고정되어 있는 거 맞지? 네. 그죠? C, P 벡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P가 360도를 다 돌아가거든요? 맞죠? 그럼 당연하게도 요 벡터의 크기는 몇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반지름 2로 고정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해. 저기 보고 아니야. 두 개 내적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야. A, B랑 C, P를 내적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가야 최대지. A, B 벡터 아니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세타가 0일 때가 최대 아니야. 세타가 180도일 때 최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두 벡터 내적한 게 제일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야 최소라는 얘기죠. 이해되지 않나요? 이해되지 않나요? 얘는 최대값이 8에다가 2 곱한 거. 최소값이 8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거.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 세타가 0인데 세타가 파이일 때. 쟤는 이해 안 된다. 아니 U 벡터가 고정되어 있어 쟤나. 그치? CP 벡터는 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분방하게 막 돌아가. 그러면 얘랑 내적한 게 커, 얘랑 내적한 게 커, 얘랑 내적한 게 커, 쟤랑 내적한 게 커. 이거 찾는 거잖아 지금. 최대일 때는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야 최대지. 선생님 왜요? 아니 요 두 벡터를 내적하는 건 너의 크기와 코사인 B인가를 곱한 게 내적이라며. 근데 이 크기 일정하지 몇이야? 8. 이 크기들 어디 있어도 크기는 2로 일정하지. 그럼 세타가 0일 때가 최대지. 코사인 세타는 아, 네. 이해했어? 그 6대가 최대라고. 그럼 그 값은 너의 크기 코사인 0은 1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거잖아. 그냥 너의 크기 1. 세타가 0일 때니까. 최소일 때는 1로 가야지. 그럼 벡터는 너의 크기 곱하기 마이너스 1. 왜? 세타가 180도니까. 네. 이해해봐. 처음부터 너무 어려웠나요? 네, 잘 정리해보시고 다음 인체 왜 졸아? 어? 오늘 시간 안 좋은데. 그러게요. 다음에 그 벡터의 성질이라고 하는 이 설명하는 부분이 나랑 다르게 하네. 성질을 먼저 하네. 이걸 먼저 나중에 오케이 좋아. 좋아요. 자, 다음 순서가 성분으로 나오는 게 먼저네요. 이거 먼저 합시다. 이거 먼저 하고 내적 과정. 모르겠다. 좀 쉬었다 하자. 정리 좀 하고.
은채도 졸린 것 같고. 이번 시간 좀 짧게 했는데? 아이스크림 먹느라고 그랬나?